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커피 전문점 창업, 이제 그 상권 분석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창업하는 거는 그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커피 전문점이 휴게 음식점이다, 뭐 일당 음식점이다, 제과 음식점이다. 어쨌든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은 되게 많지만 일단은 영업 허가를 받고 사업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업 절차 인터넷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한다는 건 철저하게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권이나 입지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장사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어, 계산을 대충 하게 되면 한마디로 좀 사업적으로 이렇게 썩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커피 전문점을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오셔서 어디다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상권이 왜 괜찮고 나쁘고 이를 쭉 분석을 해서 실제로 사업적으로 잘 되게끔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 편이죠. 제가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제가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참고적으로 좀 몇 년 전에 브랜드 이름을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별다방, 별다방도 해봤고, 그 다음에 비비다방 이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도 해봤고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것도 해봤어요. 이제 독립 창업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잠깐 띄워놓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커피 전문점 창업 이렇게 내용이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 찾아보시면 나와요. 생활 법령 정보라는 데 보면 커피 전문점 창업부터 입지 선정하고 자금 계획하고 영업 신고하고 영업 시설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자재를 어떻게 구매할 것이냐 매장 어떻게 직원들을 또 어떻게 쓸 것이냐부터 해서 나중에 세금 내고 폐업 신고 나중에 문 닫게 되면 폐업 신고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는 건요,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권 분석. 이 상권 분석이 잘 안 되면, 한마디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별다방 같은 데가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죠.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손님들이 와서 상담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걸 잠깐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 정보만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이제 요거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업소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업소가 어느 정도의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유동인구는 한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평균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직원, 그러니까 직장의 인구수, 직장인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은 누가 이렇게 조용히 한적한데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막 한마디로 이게 도는 매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테이크아웃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출되는 인구, 전입되는 인구, 그러니까 계속 이게 돌고 있는 매장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전입도 많이 되고 전출이 좀 적고 이런 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보통 선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뭐 어디 특정 뭐 어디 지역을 제가 뭐 홍보하거나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막 보니까 정보를 막 가져오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를 딱 찍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잘 찍어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여기 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대충에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가정동이 있고 여기 가정 3동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가정 1동하고 3동의 차이는 뭔가요? 그냥 봐도 여기 18만 3천 명, 여기는 19,000명이죠. 그러면은 상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오픈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을 찍어봐요. 그러면 평균 매출이 한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평균 매출이 여기가 작고 여기가 좀 더 많고. 여기는 더 많네요. 참고적으로. 인원이 더 적은데도 여기 더 많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는 업소수가 적은 대신에 조금 그 금액대가 있는 그 어떤 상권이 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직장 인구는 어떻게 뭐 직장 인구가 여기가 지금 뭐 거의 4배네요. 여기는 좀 적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좀 많네요. 여기 지역은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장사하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유동 인구는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직장 인구가 가급적이면 많은 쪽에서 오픈하는 게 너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소득이 나오잖아요. 소득. 뭐 이게 이제 보통 한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이제 이 시스템에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비슷하네요. 소득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소비를 또 볼까요? 소비는 이쪽이 좀 많고 이쪽이 좀 적고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은 돈 쓰는 지역은 이쪽에 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쪽으로 좀 더 몰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권 분석이라는 걸 무슨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유동인구를 선택해서 분석하기 버튼, 상세 분석 버튼을 누르면 실제 여기에 들어오는 전입인구, 전출인구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마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오픈했을 때 괜찮겠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업소수. 업소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거 1600개나 있고, 여기는 150개밖에 안 되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상권상, 이 지역에 시장 상권이 좀 있고, 여기 또 좀 밑으로 시장 상권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네요. 자, 그래서 그 상권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기본적으로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특징이 뭘까요? 커피 전문점의 특징. 커피 전문점은 직장인이 점심시간 때 나와서 밥 먹고 커피 하나씩 픽업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퇴근할 때 마시기도 하고, 낮 시간 때 좀 편안한 공간에서 소위 엄마들이 좀 쉽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요. 어디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어떻게 보면 학교가 많은 데가 좋지 않을까요? 학교가 많은 데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나서 엄마들이 오전 시간대 좀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위치. 그런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일단 여기 보면 학교가 좀 있네요. 그렇죠? 이쪽에 학교가 있어요. 한번 더 키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학교가 하나, 둘, 셋, 넷. 그냥 봐도 4개 보이네요, 저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가 많다는 얘기는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아파트가?
이 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봐도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에서 여기 봐도 이렇게 별다방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딱 있으면 소위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유동 인구가 굉장히 집중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상권 자체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상권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지역에서의 장사는 생각보다는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냐면, 네이버를 또 보면, 네이버에서, 지금 방금 가정동 지역이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지금 봤던 데가 어디냐. 여기 지역,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그쵸, 이런 식으로. 식당가들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네. 역 주변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권 부서했을 때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업종을 또 선택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업종이 뭔가요? 음식점의 카페죠. 카페. 음식점 카페 중에서 커피 전문점 한다고 그랬잖아요. 커피 전문점 어디 있을까요? 카페, 비알콜 카페는 아닌 것 같고, 그쵸. 비알콜 카페죠. 네, 선택. 자료가 뜨나요? 네. 그쵸. 여기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커피 이런 것들 몇 개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 네. 가게들이 쭉 보여요. 업소를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이 처음에 상권 분석할 때는 이거를 좀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지금 이렇게 단순히 처음에 사업할 때 한번 봐야지 하고 단순히 본다고 해서 이거 딱 보고 여기는 인구수가 이렇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쉽게 판단이 잘 안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상권 분석을 좀 잘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통계조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상권 조사의 주요 항목들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통계조사, 인구수, 세대수, 주거 형태 또는 상권의 형태 중에서 주간 상권이냐, 이게 야간 상권이냐, 고정 상권이냐, 아니면 돌아다니는 유동 상권이냐. 커피는 어떤 게 제일 낫겠어요? 그야말로 픽업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상권이 좋겠죠. 그러면 고여 있는 상권보다도 유동 상권 쪽으로 좀 찾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행 인구에 대한 조사 부분도 지금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통행하는 인구수, 요일별 통행 인구수 이런 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경쟁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경쟁 점포가 몇 개냐 이런 것도 상권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저는 제가 있는 지역은 잘 알겠죠. 아무래도 어느 분이 고깃집을 하신대요. 고깃집. 돼지고깃집을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고깃집이 잘 됐어요. 왜 잘 됐냐? 근처에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고깃집을 다 근처에 열 몇 개 됐거든요. 다 다니면서 다 먹어본 거예요. 다 먹어보고 우리 고기가 잘 될 것이다라고 딱 판단해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경쟁 점포 조사 같은 건데 가격대도 보고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상권 분석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근처를 다 뒤지려면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어디 고깃집이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잘 되는 데랑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죽어가는 상권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위험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죽어가지 않는 상권이라는 건 그 지역에 소위 전입되는 인구수가 전출되는 인구수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권을 찾는 게 좋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인구 통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게 처음에 잠깐 보시면 제가 또 보는 거를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 주택 가격 이런 거 쭉 뜨고 하는 이런 통계 정보 시스템, 통계에 관련된 내용이 쭉 뜹니다. 인구 통계도 나오고 여기 안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 부동산 거래 현황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어쨌든 그 지금 상권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의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좀 입지가 제일 최적의 입지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프랜차이즈라도 이렇게 그 입지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던 그 안쪽에 있는 가게가 이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메인 도로로 나왔을 때 이게 소위 픽업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소위 이제 1.5배 뜰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이 단 몇 미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입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정말 굉장히 내용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아마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여기서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쭉 내용 보시면 뭐 영업신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제가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식품위생과 가서 신청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위생교육 받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영업시설은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인테리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자 있다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것들.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계약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계약하는 부분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이 커피 전문점은 두 가지 형태잖아요. 새 매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매장을 인수할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차이인데 그거에 따라서 권리금으로 할 것이냐 권리금을 하지 말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상가에 그 근저당권이 생각보다 좀 많냐 적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점포 계약을 진행하는데 상가 계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건축물 대장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토지 대장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 여기 나와 있죠.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해된다. 권리관계 복잡한 거 있긴 하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은요, 거의 부동산에서 다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부등본 보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약할 때 다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은 뭐 큰 저희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하는 거고. 서류 받을 때 이런 것들 받아라 이런 얘기들이죠.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뭐 인도하는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상가는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 좀 달라요. 건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거기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좀 다르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는 건 뭐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는 거는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죠. 임대차 계약이 없는 사업자 등록은 없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없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 네. 이렇게 돼서 뭐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은 뭐 큰 적용. 뭐 보증금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그 방송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안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 거의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인수를 한다 이거죠. 커피 전문점을 인수할 때 뭐 내가 한 1,000만 원 주고 인수했다. 그냥 돈 주고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평가를 해요. 평가. 그러니까
기존 매장을 권리금 주고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 가치가 1,0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이거 맞춰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산 가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소위 이제 바닥 권리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뭐 1,000만 원 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왜 내가 1,000만 원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네, 참.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네, 한참 공부할 때 이런 거 나왔는데, 요 밑에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 임대차 건물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금 규정이에요. 이게 10조 4가 아마 권리금 규정 같은데 잠깐 볼게요, 잠깐. 그렇죠. 권리금 회수 규정이죠. 이 10조 4가 권리금 회수 규정인데 요게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요 두 가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거냐? 대규모 점포.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이 대규모 점포나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안 돼요. 권리금이 안 된다고요.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단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게 권리금은 인정이 안 돼요. 요 두 가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큰 마트 같은 데다가 내가 매장을 하나 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나갈 때 권리금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커피 전문점 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좀 뭐랄까, 그냥 소위 이제 어떤 식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행부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별다방 같은 경우 진행할 때는 계약 후 6개월 걸렸거든요. 실제 오픈하는 데까지. 근데 그 오픈하는 과정상에 굉장히 일들이 많겠죠. 그거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